가끔 전성기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혹은 뭐 어떤 브랜드, 물건이 경력의 피크에 올라갔을 때 우린 전성기라는 말을 쓰죠. 근데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다는 생각도 가끔은 해요. 그렇다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가 전성기인가? 아니면 그 커리어가 정점에 올랐을 때 어떤 실력과 능력이 어떤 피크를 쳤을 때 그게 진정한 전성기인가? 그런 생각을 문득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타는 차 때문인데요. 저 지금 아우디 A6 50 TDI 쿼트로 모델 시승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차예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샅샅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정말 그 초고급 오디오 인스톨레이션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그 HM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황문규 대표님을 만났는데 그 대표님이 뭐 옛날부터 인연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인연이 있었고 막 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40이 넘어가면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얘기도 너무 많아지고 제가 지금 43이거든요. 뭐 약간 만 나이가 됐으니까 몇 살이 됐나? 뭐 41, 2 됐겠죠. 어쨌든 40이 넘었는데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조금은 공감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20대는 이제 꿈을 찾아서 막 한참 뭐를 도전해야 되는 어딘가에 뭐 취직을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일을 다시 판을 깔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어쨌든 새로운 일을 많이 도전해야 되는 시기라면 30대는 그 판에서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되는 시기죠. 칼을 막 갈고 맨날 벼리고 뭐 이런 시기일 겁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 가장 많이 성과도 나고 가장 많이 네트워크도 폭발하고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40이 되면 그때 갈고 닦았던 실력을 가지고 뭔가 자기만의 빛을 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할 얘기가 많아진다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가끔은 브랜드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헤리티지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하죠. 풍성하게 하고 그 얘기를 점점 더 강조하고 싶어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현실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브랜드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브랜드는 매번 새로워야 하니까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아우디 A6라는 차는요 오래된 차입니다. 이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이랄까? A6가 가장 빛났던 시기는요 A6가 무대 위에서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시기는 2010년 중반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제가 막 GQ에서 화보 찍고 이럴 때 아우디 A6가 나오면요 건물을 지어가지고 막 출시 행사를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수입차 시장이 폭발하던 시기였고 그리고 중형 세단이 인기가 정말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뭐 BMW 5 시리즈 520D가 막 E클래스, A6 막 3파전 뭐 그럴 때였죠. 근데 지금 한 10년 정도가 지났고 완전히 전기차 쪽으로 패러다임이 옮겨가고 있고 이미 옮겨갔고 시장은 SUV로 넘어갔죠. 놀랍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디젤 엔진이 지배했던 시장이 있었는데 디젤 엔진의 인기도 너무 많이 식었죠. 그것도 가솔린으로 넘어갔어요. 확실히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나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무대 위에서의 스포트라이트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연예인들로 치면 이제 정말 인기라는 거겠죠. 인기.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A6는 지금 트렌드에서 조금 비껴나가 있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산타페 막 난리 났잖아요. 기아가 소렌토를 출시했고 그랬지만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는 지금 산타페에 다가 있고 현대기아가 차를 뭐 썩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수입차가 어떤 차를 출시했을 때 스포트라이트가 막 화려하게 비추는 그런 시기도 살짝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그랬지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우디가 40대 중반이라면 정말 완숙한 40대 중반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우디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죠. 아우디는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고 지금 뭐 전기차 시장에서도 너무 빛나는 진화를 계속하고 있고 볼프스프렁 듀르크 테크닉 아니겠습니까? 기술을 통한 진보 어쨌든 그 슬로건을 통해서 놀라운 컨셉 카드를 계속 만들고 있고 전기차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승차감과 가장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RS 이트론이라는 차도 가지고 있고요. 크로스포 이트론도 어마어마한 일상성과 어떤 편안함, 위화감 없는 성능, 정말 프리미엄 브랜드가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 지향해야 마땅한 그런 성능의 고른 어떤 분포를 기가 막히게 달성하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아우디거든요.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그런 입장에서 시장을 좀 넓게 보면 아우디 이렇게 잘하는데 약간 좀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안타깝죠. 그런 맥락에서 A6를 시승할 때 기분도 조금 묘했어요. 내가 저 차를 궁금해서 시승하긴 하지만 이걸 타고 무슨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사실 좀 많았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스포트라이트와 전성기는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 A6 이 50 TDI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 여러분 V6 3.0 디젤 엔진이거든요. 최대 출력이 286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63.2kg입니다.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3초예요. 되게 고성능이고요. 그 A6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꼭지점에 있는 모델이에요. 이게 40 TDI부터 40 TDI 쿼트로, 45 TDI, 45 TFSI, 그다음에 뭐 모델별 쿼트로 있고 50 TDI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엔진이 투아렉에 들어가는 그 V6 3.0이고 그 엔진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는 분들은 그 엔진이 A6라는 세단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느낌을 낼지도 아마 감을 잡으실 거예요. 5.2초로 튀어나가는 차인데 디젤 엔진이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아마 모를 겁니다. 그만큼 조용하고요. 언제 놀라냐면요, 이게 이렇게 가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정말 내가 지금 빙판 위를 달리고 있는 건가? 아우디 핀란드 아이스 드라이빙 갔을 때 얼음 위를 내가 지금 드리프트하고 있는, 구름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은 정도의 그런 글라이딩, 너무 산뜻하다. 이 느낌은 놀랍다. 그러다가 밟으면 63.2kgm의 최대 토크를 느낄 수 있다. 그런 속도로 달리다 보면 고속 주행 안정성 이런 거 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좀 되게 뚫린 길을 달려봤는데요, 이런 성능을 진짜 오랜만에 느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캐릭터가 있는 차들을 좋아하니까 뭐 해치백 뭐 그런 차들을 많이 시승하고 재미있는 차들을 선택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의 스포트라이트를 A6에서 살짝 좀 떨어뜨려 놨던 거죠. 그러다가 이걸 타보고 너무 반성한 거예요. 와, 이게 지금 50 TDI 쿼트로는 A6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비싸고 가장 빠르고 센 모델입니다. V6 싱글 터보를 쓰고 있는 거고, 40 TDI는 직렬 4개통 2.0L 싱글 터보를 쓰거든요. 이거 디젤 엔진이고 204마력을 내고 40.8kgm를 내요. 이게 연비가 리터당 15km입니다. 그리고 시속 100km 가속 성능 7.9초예요. 이 엔진도 되게 익숙하죠. 2.0L TDI는 이제 골프 같은 데서 쓰는,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에서 골프에도 쓰고 제타에도 쓰고 많이 쓰는 그 엔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엔진도 녹릭을 대로 녹릭었다는 뜻이죠. 의심의 여지가 없고 연비 너무 좋고 아마 기가 막히게 조용할 거고 구름 진동도 정말 부드러울 거고, 이것도 디젤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거의 모를 정도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 엔진은 그런 엔진이에요. 그리고 브랜드마다 달라요. 엔진이 같다고 해서 그 느낌이 다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폭스바겐이 이 엔진을 썼을 때 노리는 구성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 아우디가 했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아우디라는 브랜드는 진짜 산뜻하고 부드러운 브랜드예요. 그 속에 기가 막힌 정말 간이 똑 떨어지는 성능을 숨겨놓을 줄 아는 그런 브랜드죠. 제가 아우디를 얘기할 때마다 한붓 그리기로 그린 원 같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럴 정도로 유려하고 뭔가 균형 잡힌 그런 성능을 구사하는 그런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을 가리지 않고 다른 브랜드에서 쓰는 엔진이라고 해도 아우디에 들어갔을 때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7천만 원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9천만 원대 중반이죠. 그 사이에 7천만 원대 후반, 뭐 8천만 원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 차를 A6를 갖고 싶은데 50 TDI를 샀어. 그분도 역시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사셨어요? 이거 물어보고 싶은. 왜냐하면 정말 자기만족이거든요. 우리가 수입차를 살 때, 제가 진짜 싫어하는 말 중에 하차감이라는 말 있잖아요. 하차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뭐 요즘에 뭐 카푸어 이런 얘기들도 되게 좀 검색이 잘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던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잘 보이고 싶어서 혹은 뭐 좀 뻐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수입차를 사는 사람들은 절대 이 차를 고르지 않죠. 절대. 뭐 중고차 시장에서 좀 뭐 웬만한 중형 세단을 고르거나 아니면 뭐 그럴 거예요. 뭐 어쨌든 그럴 겁니다. 그런 차들이 있어요. 근데 이 50 TDI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엔진의 힘과 매력과 효율과 느낌 이런 걸 존중하고, 내가 A6처럼 정말 단아하고 전통적인 느낌의 차를 갖고 싶지만 그 와중에 녹익은 성능을 정말 제대로 내가 소유하고 싶어. 그런 생각까지 하셔야 이 차를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9,500만 원이면 제가 두 번째로 싫어하는 말이 있죠. 그 돈씨를 생각해보면 고를 차가 너무 많아요. 아우디 요즘에 뭐 할인 많이 한다고 말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걸 고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고를 수 있는 차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 차를 고르는 사람은 멋있는 주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를 아는 사람일 거고요, 이 엔진의 힘과 매력을 아는 사람일 거고요, 그리고 A6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매력 그리고 목소리를 이해하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요즘 패션 트렌드의 첫 번째 키워드가 올드머니 룩이죠.
그것은 사실은 마케팅 차원에서 만들어낸 어떤 말일 거고요. 사실 패션 트렌드라는 건 브랜드들이 이끌어가고 뭔가 되게 좀 기민하게 이 시장과 브랜드가 주고받으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기도 한데요. 이 올드머니 룩이라는 건 사실은 조용한 럭셔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옛날부터 부자였기 때문에 내가 그 부를 굳이 막 이렇게 과시하거나 이렇게 요란하게 돋보이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로고 플레이 같은 거 할 필요 없는, 정말 질 좋은 원단에 나한테 몸에 잘 맞는 핏의 옷을 조용하게 입었지만 저 사람 왠지 모르게 부자인 것 같아, 부티가 나,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올드머니 룩이라는 거죠. A6 50TDI가 올드머니 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동차 시장의 올드머니 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도 너무 잘생겼어요. 과한 구석이 없지만 정말 잘생긴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디테일이 어디냐면요, 바로 리어 팬더 윗부분에 바깥쪽으로 살짝 볼록한 그 라인인데요.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이 잘하는 게 이 금형을 꼬집듯이 엣지를 살리는 걸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 엣지를 보면요, 그냥 면만 보면 그냥 엣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햇빛 아래 딱 차가 놓여져 있으면 햇빛이 그 면을 지나가면서 그 엣지가 그림자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그림자가 또렷하게 차를 가로지르고 있을 때 굴곡이 너무 잘 보이고, 그럴 때 이 차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차 진짜 잘 만든다, 품위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속삭이고 있잖아요. 여기 서울역 가는 서울 시내 한복판인데 이렇게 조용하고, 오히려 이 송풍구에서 나오는 지금 이 바람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정도니까요. 오토 끄고 지금 1루 하면 그냥 이런 정도의 소리예요. 그야말로 조용한 럭셔리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사실 이 유튜브 시장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이 시장과 대중의 시선이, 대중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되게 좋은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미디어라는 게 그렇죠. 늘 새로운 것에 집중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도 프로그램, 경마식 보도가 늘 미디어판에서는 경마식 보도 지향하자, 정확한 정보를 통찰과 함께 제공하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그걸 실제로 해내는 미디어는 많지 않죠. 왜냐하면 경마식으로 보도하면 클릭률이 올라가거든요. 그게 이제 온라인과 뉴미디어 그리고 소셜미디어 세상이 만들어낸 어떤 자극적인 질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유튜브가 그 전선에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나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저 같은 사람의 경우는 늘 그런 어떤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새로운 차를 빠르게 소식을 전하느냐, 어디서 위장막을 쓰고 있는 신차를 발견했다,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위장막을 발견했어, 아니면 뭐 어디 주차되어 있는 차를 제보를 받았다, 혹은 어디에서 발표한, 지금 IAA가 한창이죠. 근데 거기에 신차가 모조리 쏟아져 나오는데 빠르게 그것을 전달하면 이제 클릭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전략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내가 이 차를 이해하고 씹어 삼켜서 소화시킨 다음에 이건 이런 차예요, 이건 이런 취향을 가진 차예요, 저는 이런 취향을 존중하고, 이런 취향은 자동차는 이렇지만 음악은 이렇고 패션은 이렇고 다른 뭐 리빙 오브제들은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고,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미디어가 또 있을 거예요. 저희는 후자에 해당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A6를 지금 나온 지가 꽤 됐는데도 A6를 시승하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얘기 계속 해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우리가 차가 한번 출시되면 신차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신차만 사는 게 아니고 신차가 나왔을 때의 그 버즈랄까요? 그런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다 지나간 다음에 진가를 알아보는 미디어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진가를 가진 브랜드들이 내놓는 차는 주목받아 마땅하고 그 실력을 이해할 수 있는 채널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파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요. A6는 훌륭합니다. 아우디는 탈 때마다 이런 느낌을 사실은 줘요. 뭐 벤츠, BMW, 아우디 이렇게 세 가지 독일 브랜드, 그리고 폭스바겐, 뭐 볼보, 지금 잘 나가는 수입차 브랜드들을 놓고 이렇게 쭉 봤을 때 성격들이 있죠. 어디가 좀 더 반짝거리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우디는 살짝 요즘은 조용한 느낌이 있지만 조용한 럭셔리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거를 A6가 한 번 더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이런 우드 베니어 같은데 느낌도요, 너무 좋아요. 이 언어가 이를테면 몇 년 전의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 막 쏟아지는 신차랑 비교해보면 인테리어가 어쩐지 좀 옛날 요 한 세대 전인 것 같아 라는 느낌 가지실 수 있죠. 근데 그냥 하이 퀄리티인데? 그러니까 이걸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아우디 할인 많이 하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 좋은 물건을 브랜드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제공을 할 때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저는 추천할 만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 차를 여러 가지 그런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그런 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요, 우리가 전성기라는 키워드로 이 영상을 시작했잖아요. 전성기라는 것은 무대의 스포트라이트와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어떤 브랜드 혹은 뭐 아티스트, 인간이 부단히 추구했을 때 정점에 다다르는 어떤 시기, 그런 걸 전성기라고 한다면 제대로 갈고 닦을 줄 아는 사람의 전성기는 아마 죽기 전까지 오지 않을 겁니다. 그게 장인이 선택하는 길이고요. 진화를 멈추지 않는 브랜드가 계속 새로울 수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이런 브랜드의 자동차를 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태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저도 조금 반성하게 되네요. 뭔가 조금 쫓기는 느낌도 들고, 영상 하나하나 올렸을 때 반응 때문에 일희일비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순간들을 피해가기가 되게 힘든데 꾸준히 내 색깔로 가다 보면, 그리고 가다듬다 보면 저도 역시 저의 어떤 피크, 전성기,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이커 여러분들도 혹시 뭐 요즘에 조금 힘들거나 내가 조금 뒤처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제가 아우디 A6를 타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단 지금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우디 매장 가서 한번 타보세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시승 진짜 중요하고, 혹시 뭐 어딘가에서 조금 더 딜러한테 차 사실 때는 여러분 너무 저렴하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세상이 너무 막 무슨 세단을 사 그런 얘기 듣지 마십시오. 진짜 재미없어요 그런 거. 남 얘기하는 사람들은 늘 남 얘기만 하게 돼 있어요. 하나 얘기 안 했네요. 이거 디젤 엔진이잖아요. 디젤 엔진 사도 되나?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시장이 지금 전기차로 막 너무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리십시오. 이 농익은 감각과 정말 완숙한 완성도와 기가 막힌 연비를 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전성기 더파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진짜 영광스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